그리고 다음 발표는 책책책님이 준비해주신 한 권의 책인데요. 책책책님의 발표도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책책책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그 발표를 하게 돼서 되게 기쁘고요. 처음에 이렇게 사람들 앞에 쓰는 게 저는 이렇게 익숙한 일은 아닌데 왕왕 또 생기더라고요.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있게 된 게 되게 영광이고 얘기를 해보세요. 그 제목은 인생 승리를 위해라고 해봤어요. 그리고 그 방금 발표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되게 감성적으로 좀 충만해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는 조금 각박한 얘기, 좀 빡센 얘기, 그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승리 뭐지? 이기려면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고 먼저 소개가 필요하니까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테니까 저는 이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널명은 책책책이고 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저도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이런 걸 만든 것이기 때문에 채널명 자체도 이제 이름 짓잖아요. 근데 별로 크게 생각 안 했어요. 그 책 예전에 그 유재석이랑 이렇게 책 느낌표 책을 읽읍시다 거기에 책책책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떠올라서 그냥 책책책이라고 한 거고 뭐 이런 로고도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그냥 집에서 그냥 만들고 뭐 이렇게 그 디자인하기 귀찮으니까 요 색깔을 포인트로 찝어서 그냥 넣었어요. 넣었고 네, 그렇고 첫 영상 구독자 수는 지금 2,000명이 좀 넘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은 되게 힘든 숫자였습니다. 네, 힘들고 첫 영상 업로드일은 18년 6월 27일이더라고요. 근데 이때 영상 보면 뭐 지금도 그 오글거리지만 이때 보면 진짜 가관이더라고요. 근데도 그냥 두고 있어요.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 주요 컨텐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책 소개를 주로 이렇게 좀 짧게 한 4분에서 5분 정도로 하고 읽고 떠들기라고 해서 이제 책 직접 읽고서 좀 떠드시게 거를 많이 하는데 이건 제가 사실 하기 편을 주로 하는 편이고 이건 좀 하기가 좀 빡세요. 나와서 멘트도 이렇게 이미 작성한 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좀 쉽지는 않았고 낭독 오디오북 이거는 이제 그 낭독을 좋아하시죠. 지금 낭독 다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낭독을 사실 잘 안 듣거든요. 근데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낭독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막 그 학원 막 이런 것들. 그래갖고 와이프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칸을 보아하니 이 오디오북이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표현하면 초기 진입자예요. 이게 됩니다. 이게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아직은 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없고 이걸 만들려면 인력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사람을 해가지고 이게 뭐 성우를 하면 훨씬 더 비용이 비쌀 것이고 뭐 나레이트도 있을 건데 그래서 단순하게 오디오북 만들려면 예를 들면 뭐 저작권도 있어야겠지만 뭐 녹음실에서 녹음을 막 거창하게 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그냥 간단히 녹음해서 올리면 낭독이 곧 오디오북이에요. 어찌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오늘 북체인저니까 그 책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 책이에요. 이 책. 이게 2007년에 나온 책인데 한 12년 정도 된 책이에요.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봐도 그냥 어찌 보면 누군가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일반적인 일본 사람이 쓴 자기계발서 수준에 그칠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좀 의미 있게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고 1일 30분이라고 인생 승리의 공부법 55에서 55가지의 뭔가 스킬이 나오는 거겠죠. 후리치 유키오라는 분이 쓰셨고 1회 출판사에 나왔는데 최근에 출판사가 바뀌어서 다시 2019년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들 한번 읽어볼게요. 인생은 공부한 사람이 승리한다. 뭐 뻔히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뭐 부모님이 너 공부해라 하는 얘기예요. 거의 일맥상통하고 날마다 조금씩 꾸준히 공부해라. 자기 투자가 최고의 투자이다. 시간 관리가 공부의 핵심이다. 30분 공부, 10분 휴식을 기본으로 한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날마다 조금씩 꾸준히 공부해라가 제일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대로 강점이 좀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책 소개하기 전에 꿈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도 뭐 그렇게 오래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꿈을 많이 꾸고 꿈과 뭔가 희망 그리고 내가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목표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어릴 때는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 꿈이 뭐니? 제 꿈은 과학자예요. 제 꿈은 대통령이에요. 요즘엔 유튜버 하고 싶은 분들 많죠. 부모가 시키든 보람 TV나 아무튼 보고서 시키는 분들도 많고 정치가, 만화가 다양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꿈이 굴삭기 포크레인 기사였어요. 그래서 그걸 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이제 대통령 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과학자가 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화가가 되고 싶을 때도 있었고 이렇게 다양했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꿈의 느낌이 좀 달라져요. 나도 결혼하고 싶다. 뭔가 잡지 못한 이런 파랑새의 느낌. 이 그림을 힘들게 찾았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싶다, 취직하고 싶다, 집 사고 싶다. 이런 느낌이 조금씩 변해가고 약간 현실이 묻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나이를 먹고 이 단계는 아직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과연 내 인생은 행복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 꿈 혹은 기회의 양이라고 이 칸을 표기했으니까 어릴 때는 많은 것들을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먹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구체화되면서 많은 것들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구나를 알게 되고 포기를 하게 되죠. 포기를 하는 게 중요해져요. 그러면서 앞판에 가서는 과연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해보고 보면 결국에는 시간은 부족하다. 시간은 부족하고 모든 걸 할 수는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책을 통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 만족하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만족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나 이거는 진짜 내 인생에서 내가 잘했어. 나 정말 훌륭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무언가 본인의 인생에서 불만족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를 더 발전시키고 성공시켜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면 공부를 하게 되고 혹은 운동을 하게 되고 무언가 행동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러면 행동을 계속 하십니까? 뭔가 잘 안 되잖아요. 자꾸 조급해지고 남과 비교하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생망이라는 표현 아십니까? 이번 생은 망했어.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불만족스럽고 내가 더 잘하고 싶고 한데 그래서 계획을 잡고 뭔가 하는데 하다 보면 조급해지고 자꾸 남과 비교하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나 했는데 구독자 막 3명, 5명 이런데 김겨울님 얼마인가 13만인가요? 이런 거 보고 김세현님 보고 보경TV 보고 이러면 좌절하게 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예를 들면 보경TV 같이 이렇게 채널이 엄청나고 하신 분도 그분은 매일같이 영상을 올리는데 저는 매일같이 올릴 수가 없어요. 일단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실력도 안 되는데 양도 뒤처지는 거죠. 그런 것들. 어쨌든 그렇게 비교하게 되면 좌절에 빠지게 된다. 흔히 있는 일이죠. 성적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책을 보면 2가지 배움이 있어요. 갑자기 이게 뭐냐 복잡한 수식처럼 나왔는데 이것만큼 이 책에서 잘 표현한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이걸 가져왔어요. 날마다 조금씩 꾸준히의 방점이 있는 건데 Y가 공부 성과라고 하면 A는 교재와 서비스의 질이고 B는 집중력이고 X는 공부 시간의 제곱이고 C는 과거의 공부량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성과가 있으려면 여기 보면 고정변수와 변동변수라고 해놨어요. 이 주황색에 대한 부분은 어렵죠? 네, 어렵지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교재와 서비스의 질은 바뀌지가 않아요. 책 사보는 거 똑같잖아요. 그리고 교육 듣는 거 다 비슷해요. 안 바뀌어요, 이거. 과거의 공부량, 이거 이미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많이 공부를 한 사람도 있지만 안 한 사람도 있고 바뀌지가 않아요. 바뀌지가 않는데 그나마 바뀌는 건 조금 더 집중을 했느냐의 문제와 앞으로 내가 얼마나 뭔가 공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노력을 얼마나 하는가. 근데 이 중요한 건 이 제곱인데 이거에 따라서 제곱으로 영향을 받으니까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는 이 주황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빨간색 부분. 그러니까 시간을 들이면 꾸준히 시간을 들이면 이게 제곱으로 작용해서 내가 뒤쳐져 있어도 역전할 수 있다. Y의 값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잘 설명했나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게 책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게 쉽게 나와 있어요. 이게 보면 80세 기준인데 요즘 100세 시대니까 이 점이 조금 앞으로 더 올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저자가 35세였나 봐요. 어쨌든 마라톤으로 치면 아직 반환점에도 도착하지 않았는데 너 포기할래? 의 의미예요. 그죠? 요거 같은 경우는 굵고 짧게보다는 가늘고 길게. 그러니까 하루에 벼락치기로 막 10시간씩 공부하고 5시간씩 공부하고가 아니고 하루에 30분씩 하더라도 300일 하는 게 더 길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여기가
시간이 5시간씩 열을 공부하면 50시간인데 30분씩 300일 동안 하면 150시간이니까 이게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닿은 문장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매스컴은 그 시대의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 예컨대 젊은 나이에 성공한 경영자 외에는 취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와 같이 평범한 사람은 굳이 젊어서 성공할 필요는 없다. 늦게 꽃을 피워도 좋으니 날마다 꾸준히 공부하여 마지막에 인생의 승리를 거두면 되는 것이다. 저는 이 늦게 꽃을 피워도 좋으니에 굉장한 위안을 받았어요. 이게 제가 위안을 받았던 게 이 책이 여기 보면 삼시오 희망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삼시오라는 게 군대의 상중대를 의미하거든요. 군대에서 읽은 책이에요. 군대에서 들어갔을 때 제가 여러 사정에 의해서 군대를 25살에 늦게 들어갔는데 굉장히 모든 게 뒤처졌어요. 막 졸업도 못했고 군대도 막 20살짜리 애들이 막 갈구고 막 이러니까 엄청 힘든 상황에서 너무 조급하고 막 빨리 군대를 졸업하고 뭘 해야 될지 막 고민을 하는데 늦게 꽃을 피워도 좋대요. 되게 안심되는 거죠. 그리고 꾸준히 공부하여 그래 나도 그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신념과 꾸준함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거 메이크록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 그렇고 지금부터 몇 년에 걸쳐 오랜 기간 마라톤을 하듯 공부를 꾸준히 해야 열심히 무언가 마라톤을 하듯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장기적인 안목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문장들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긍정적으로.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지식을 흡수할 수 있을까? 실력을 키울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집중력이 높을 때 공부하고 집중력이 낮을 때는 되도록 공부를 하지 않는다예요. 여기 줄을 친 게 뭔가요? 되도록 공부를 하지 않는다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집중력이 있을 때 당연히 하겠죠. 근데 집중력이 없을 때 쉬워지는 거. 우리가 이걸 잘 못해요. 흔히들 포기를 잘 못하잖아요. 다 하고 싶잖아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포기를 해줘야 된다는 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두뇌의 행동 패턴은 굉장히 단순한 게 고통을 싫어하죠. 고통을 싫어하고 쾌락을 추구하죠. 좋은 거, 맛있는 거, 자극적인 거.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공부는 고통이야. 공부 싫어. 그렇게 지겨워. 이런 걸 인식을 안 해주게 되면 공부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뭔가를 계속 배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산가 누구치겐이라고 일본 사람인데 25살에 에베레스트에 등정한 사람인데 너 어떻게 에베레스트에 그렇게 올랐냐? 라는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자주 짧은 휴식을 취하는 거다. 피로를 느끼기 전에 휴식을 취해서 장기간 등산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쉬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잠깐 쉬고 계속 쉬는 거예요. 이어서 바꿔서 똑같은 문장이죠. 피로를 느끼기 전에 휴식을 취해서 장기간 공부를 가능하게 한다 라고 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30분을 공부하고 10분을 쉬어주고 30분을 또 하고 10분을 쉬어주고 하는 거를 계속 반복하는 건데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렇게 모래시계를 두고 해서도 좋고 이게 진짜 이렇게 실천하기가 되게 어렵고 조승현의 공부기술이라는 걸 봐도 뭐 이런 내용도 나와요. 예를 들면 좌뇌와 우뇌가 우리가 다르게 쓰이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좌뇌를 쓰고 있는 뭐 좌뇌가 수학인가요? 그쵸. 수학을 공부하면 언어를 공부한다든지 다시 수학을 공부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하는 아무튼 효율을 최대한 하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굉장히 유용한 방법. 저 이거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실제로 많이 했었고 예를 들면 30분 공부하고 10분은 책 보고 30분 공부하고 되게 모범생 같은데 그렇진 않았어요 사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효과를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휴식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추가 보면 이렇게 흔들려요. 우리가 되게 뜨뜻미지근한 게 안 좋은 게 어중간하게 공부하고 어중간하게 쉬면 이렇게밖에 안 흔들리는데 확 공부를 열심히 하고 쉴 때 확 쉬어주면 이런 식으로 흔들려서 내 폭을 키울 수가 있어요. 내 체력을. 그러니까 쉴 땐 제대로 쉬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건 당연하고 쉴 때 어떻게 쉬느냐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적용이에요. 적용. 책을 봤으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달라졌는가?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25살 군인이에요. 보통은 다 전역하고 뭔가 대학을 다니거나 할 나이인데 어떻게 군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휴학 상태였어요 이때. 그리고 제가 그 장사를 했었는데 그 장사가 조금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면서 여기에 승부를 걸어보려고 학교를 다니면서 자꾸 휴학하다 보니까 휴학이 너무 길어서 제적을 시켰더라고요. 제적됐어요.
근데 생각하는 거죠. 다시 학교를 가야 되나? 뭐 이런 상황이었고, KFC 쿠폰 콜렉터 이게 뭐냐면 돈이 없으니까 집이 되게 유복하지 않았어요. 힘든 상황이었어서 어떻게든 막 쿠폰 모으고 막 포인트 모으고 이런 거에 막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게임을 중독. 당연히 현실을 잊고 싶으니까 회피하고 싶잖아요. 핸드폰 게임, 뭐 와우 막 게임 중독. 면허는 있었지만 운전 하나도 못했어요. 바보죠. 바보고. 해외여행 경험도 없어요. 집도 당연히 어려우니까 해외여행 가기도 어려웠고 당장 책 살 돈도 없고 알바도 많이 했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책을 읽고 방금 말한 대로 이렇게 꾸준히 뭔가를 해보려고 내 나름대로 마음을 먹으면서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건 물론 사진이 달라졌지만 제가 뭐 굉장히 그 훌륭한 사람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렵고 뭔가 답이 없던 인생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거의 한 10에서 11년 지났는데 지금은 제가 일하는 이렇게 MD가 되고 머천다이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그 인터넷으로 쇼핑하시는 것 중에 아무튼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아무튼 가공식품에 대한 일을 열심히 자부심을 갖고 하고 있고 대학교도 어떻게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고 게다가 다시 입학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또 해야지라고 마음먹어서 전공도 하나 더 했고 그리고 이렇게 아들, 딸도 낳아서 가장이 되었고 또 집도 어떻게 마련을 했는데 집도 많이 올랐어요. 그렇고 집도 사고 또 임대사업 제가 하는 중요한 두 번째 일은 임대사업자의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제가 하는 채널 보면 옆에 보시면 이것도 부동산 책에 대한 리뷰인데 부동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집중을 많이 했었어요. 왜 보통 하면 그 부동산을 사고 파는 행위가 인생에 몇 번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 외에 좀 많이 좀 부동산을 해보고 싶어서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월세나 뭐 이런 것들 관리하고 있고 차도 없었고 장롱면허지만 지금은 차도 어떻게 했고 외국 여행도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아무튼 다녀왔고 복지부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죠. 이제는 알바할 시간이 다 없어요.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런 답 없는 애가 꾸준히 10년을 했더니 그래도 사회에 적응해서 먹고 살고 애를 낳고 이렇게 부모가 되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독체인지에 적합한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제가 김훈 작가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김훈 작가님이 인터뷰하신 걸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꾸만 사람들이 책을 읽으라 하잖아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사록이라는 책을 보면 공자의 논어를 읽어서 읽기 전과 읽은 후나 그 인간이 똑같다면 구태여 읽을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 다독이냐 정독이냐 1년에 몇 번을 읽느냐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책을 읽는다는 것보다도 그 책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나 자신을 어떻게 개조시키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죠. 책에 의해서 자기 생각이 바뀌거나 개조될 수 없다면 구태여 읽을 필요는 없는 거죠. 책은 우리가 모든 세상과 직접 관계에서 터득하고 경험의 결과를 얻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조적인 수단으로 필요한 것이다. 세상을 아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인 것이죠. 책 속에 길이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책 속에는 길이 없어요. 길은 세상에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책을 읽더라도 책 속에 있다는 그 길을 세상의 길과 연결시켜서 책 속의 길을 세상의 길로 뻗어나오게끔 하지 않는다면 독서는 무의미하다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 책 속에 길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길은 세상에 있는 것이니까 책 속에서 보이는 그 길과 세상에 있는 길을 한목적으로 만들어서 일치시키는 그 작업, 그게 행동이 되겠죠,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했고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여기서 봤던 길이 제 길과 맞아 떨어질 수 있게끔 10년간 제 나름대로 또 제 나름의 영역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를 너무너무 근사하게 잘해주셔가지고 전문 강사분을 저희가 모시고 한 것 같아요. 그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